세 명의 덕후들의 끝없는 이야기. 대체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이 고된 덕담을 나누는가? 대체 그들은 왜 히플라이를 등반하는가? 바로 거기에 히플라야가 있기 때문이다. 올라가야 히플라야. 히플라야! 라야! 히야! 호호호호. 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코믹스로 마음이 살찌는 계절 가을은 어디 가고 벌써 겨울이 된 걸까요? 하지만 히플라의 이번 11월은 마냥 추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뜨겁게 머리를 어질어질하게 만드는 영화 더 마블스가 있기 때문이죠. 올해 마지막 MCU 영화 더 마블스로 오늘 같이 덕력을 뜨겁게 불태워볼 분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운현님. 고독하구만. 히플라의 영배나 문현입니다. 우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녹음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녹음을 하는데 또 이제 여러 의미의 또 화제작 더 마블스. 저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참, 아, 따끈따끈하군요. 네. 할 말이 많네요. 아, 라고 네, 할 말이 하면 많네.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녹음 금방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 말이 없네요면 오래 가고, 할 말이 많네요면 금방 끝나는. 네, 그래서 아무튼 오랜만에 또 녹음인데 그냥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수다 떠는 느낌으로 하면 또 예. 안 할 이야기도 하게 되잖아요. 재밌게 아,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핸드엑스님. 손도끼로 팍팍 핸드엑스입니다. 우후. 저도 조금의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아, 오늘 조금 짧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블루비틀이 지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루비틀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싹 풀렸습니다. 예, 해갖고, 예.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블루비틀도 방송을 꼭 하고 싶고, 최대한 이게 바로 또 아쿠아맨이랑 저희 뭐 히플라이어 어워드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연례 행사죠. 와, 이게 타이밍을 언제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 어 모르시는 분들 다 풀렸으니까 결제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 이 마블스 리뷰 방송에 블루비트를 홍보하는 이 DC 엠베서더 우리 핸드엑스님 정말 이것이 덕후의 어떤 기본 소양이 아닌가. 정말 좋은 말씀이시라 생각이 들고 그럼 그냥 바로 가볼까요? 그럼 바로 소개 한번.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할 영화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마블스는 MCU의 무려 33번째 영화이자 페이즈 5의 세 번째 영화로 영화 캡틴 마블과 드라마 미즈 마블의 속편이며 완다비전과도 이어집니다. 캔디맨의 니아 디코스타 감독이 감독을 맡고 엘리사 카라시카 같이 집필을 했는데요. 이 완다비전의 각본가 메간 맥도넬도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사고로 능력을 쓸 때마다 서로 엮이게 된 캡틴 마블, 모니카 랭보, 미즈 마블이 힘을 합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캡틴 마블이 제법 성공하면서 마블 스튜디오는 그녀를 MCU 빅3의 후계자로 생각하며 속편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완다비전의 메간 맥도넬이 집필을 시작하면서 니아 디코스타가 감독에 내정되고 집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니아 디코스타는 처음에 아담 워록을 등장시키고 시간여행을 하는 플롯을 제안했지만 아담 워록이 가오갤 3에 먼저 나오고 멀티버스 사가의 계획을 알게 되면서 시간여행 플롯도 수정해서 지금처럼 스토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캡틴 마블 역의 브리 라슨, 닉 퓨리 역의 사무엘 잭슨이 돌아왔으며 드라마 미즈 마블의 주연 배우 이만 벨란이, 완다비전의 조연 모니카 램보 역의 티오나 페리스 모두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티오나 페리스는 캔디맨에서 니아 디코스타 감독과 협업한 바가 있죠. 악당 다르벤에는 배우 제위 에스턴이 캐스팅됐으며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실수가 있네요. 한국 배우 박서준이 얀 왕자 역으로 나왔습니다. 마리아 램보 역의 라샤나 린치가 메인 유니버스의 마리아 램보와 평행 우주의 바이너리로 나왔으며 테사 톰슨이 발키리로 잠깐 나왔고 엑스맨 3의 켈시 그래머가 오랜만에 비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이 제작비로는 MCU 역대 영화 중 4위 혹은 3위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러닝타임은 105분이라서 개봉 전부터 다양한 잡음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개봉한 더 마블스를 히플라의 멤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 저는 이제 그 개봉일 날 보고 왔는데 딱 보면서
물론 이제 개봉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고양이가 나오고 또 고양이가 또 국내 마케팅에 굉장히 핵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우리 또 반려인이신 또 이제 우녀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던 어떤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녀님 반응도 궁금했었고 또 이제 이 세 명의 마블들이 또 나오는 대결이다 보니까 내용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또 어떤 저희가 한번 옛날에도 이제 그 후계자 논의를 했었잖아요. MCU의 후계자, 캡틴 마블 대 음, 블랙팬서 이렇게. 근데 이제 캡틴 음. 마블도 후계자가 생긴 이번 영화가 저희 히플라를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궁금해서 봤었는데 심지어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정확한 보도인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약간 보도마다 다르니까 MCU 역대 최저 북미 오프닝 성적이라고 추측이 어, 되더라고요. 인크레더블 최저. 헐크보다 덜 벌었을 것 음. 같다. 뭐 그 정도라고 하던데. 북미에서 그 정도면은 큰일이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엄청 낮잖아요. 뭐, 그렇죠. 예. 앤트맨보다 낮을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던데, 예. 어, 근데 그 또 운현님이 애묘인이시거든요. 예. 고양이를 뭐 세 마리 키우시는데 그렇죠. 키우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고양이가 원래 알에서 태어나나요? 아, 어, 정말 예상 못한 질문인데요. 예상치 못했어. 정말 예상치 못했어. 정말 예상 아, 못한 질문입니다. 마블스보다 재밌어. 지금 난 마블스의 그 좋았어. 아이들이 아, 나왔을 아주 때부터 흥미로워. 너무 딱 봐도 애나한 것 같은 거야. 왜냐면 항상 예고편에 우주선에 있는 고양이들이 나왔으니까, 플러큰들이 나왔으니까 음, 누가 봐도 제가 애구나, 임신을 했구나 이랬는데 이 영화보다 히플라야가 더 예측 불허야.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근데 아마 이게 느낌이 오네요. 이게 셋이 이렇게 통하고 있다는 어떠한 아, 고독하지 않다는. 이게 숫자 3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중요한 것 같아, 이번 영화에서. 왜냐면 33번째 어? 영화죠? 어? 이게 어? 또 음, 그 어? MCU 페이즈 5 세 번째 영화죠? 또 등장인물 음, 3명 나오죠? 근데 또 이걸 영화 보려면 세 편을 봐야 돼. 캡틴 마블, 미즈 마블, 그리고 완다비전. 그리고 또 어? 이거를 또 우리 세 명이 리뷰한다? 야, 이거 뭔가 쓰리페이스다. 오늘은 뭔가 투페이스가 2에 집착하듯이, 뭐 3이 뭔가 계속 나오네요. 이 기조를 맞추려면 우리 녹음을 세 편에 끝내야 됩니다. 아하! 아시겠습니까? 오! 그렇습니다. 완벽한 1편은 캡틴 마블, 2편은 미즈 마블, 3편은 모니카 램보. 좋다. 딱 좋아. 완벽하게. 박서준은 없어. 2분 14초 떠드는 거야. 저 진짜로 저는 영화관에서 한 번도 막, 뛰쳐나가고 싶다, 막 쪽팔리겠다, 막 쪽팔린다, 막 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이 정도였단 정말 말이에요? 뭐 배우님을 제가 어, 뭐 싫어해서 그런 얘기 아니고, 그냥 딱 알레드나 그 뮤지컬 행성에 딱 간 순간부터 얼굴이 어, 화끈거려가지고 진짜 맞아. 도망을 치고 싶었어. 처음으로 막 진짜 이건 못 보겠다 막 눈을 감게 어, 되더라고요. 저는 좀 부담 좀. 약간의 조금 내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좀 고독할 수 있겠다 싶은 게 음, 그러니까 옛날에 MCU 영화 이야기 했을 때처럼 제가 이거 봤을 때 그냥 평작 정도? 근데 음, 졸작에 갈 수 있는 평작 같아요. 그러니까 음, 2.5에서 3의 사이야. 10점 만점에? 5점 만점. 나는 5점 그냥 만점. 평작은 다 어, 어. 3점이라고 치거든. 그래서 예. 아,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박서준은 충분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막 뭐 마동석급의 어떠한 비중은 아니어도 되고 사실 아. 뭐 우리 한국 배우 썼다고 꼭 비중이 높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적절하게 자기 역할 했고 그리고 박서준 나왔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영화관은 다들 좀 그래요? 코미디적으로 다들 웃으면서 막 그러더라고. 근데 웃음을 주려고 나온 캐릭터가 웃음을 줬으면 성공한 그렇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옛날에 드래곤볼의 박준영 뭐 그 무슨 스피드레이서의 비 이런 거에 비하면은 음, 충분히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한 캐릭터를 어, 연기했다 소비됐다고
저는 봐요. 음. 그래서 뭐 어. 박서준의 뭐 흑역사 이런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 확실히 그 영화관에서의 그 분위기도 리뷰에 어느 정도 쪼끔이라도 영향을 주는 게 있긴 게 왜냐면은 그쵸. 저는 이제 개봉일 날 가서 봤는데 이제 우리가 마블스였어. 딱 남자 3명 있더라고 상영관에. 딱 끝까지 내가 다 여자야? 아니 다 걔 3 명이 다야. 3 명만 아, 있었어. 아니 정말? 우리가 심각하네. 마블스였어. 나랑 와. 어떤 아저씨 한 분이랑 나보다 좀 더 어려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딱 3 명이서 이렇게 근데 끝까지 그 쿠키 영상 몇 개 있는지 보려고 제가 끝까지 있었는데 끝까지 있는 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와 나 진짜 어질어질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뿌듯하기도 했어요. 약간 우리가 마블스구나. 아니 근데 제가 퇴근하고 을지로에서 봤는데 직장인 좀 중년 남성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 오? 이 음. 이분들은 이 영화를 왜 선택했을까?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뭐 물어볼 수가 없고 너무 음. 신기했어. 한 어. 50대 되시는 분들이 막 둘셋 막 단체 회식으로 왔나? 문화 회식? 아니면 약간 그 이만 벨라니가 좀 조카같이 귀여워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오, 새로운. 왜냐면 제가 이 영화에서 좀 확실하게 매력을 느낀 건 이만 어, 벨라니의 그 미즈 마블자 맞아요. 좀 귀엽고 약간 좀 하이틴 히어로, 약간 좀 10대 히어로의 어떤 음. 그런 좀 잘 나온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재밌게 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도 이 예고편만 봤을 때는 이만 벨라니가 좀 희망이지 않을까. 이만 벨라니로 그래도 좀 관객 수를 어떻게 얻을 음, 수 있지 않을까. 좀 굉장히 얼굴이나 뭐 귀여움이 넘치니까. 근데 의외로 전 이 영화 보고서는 확실히 좀 마음을 얻었어요. 그 음, 모니카 음. 램보한테 해가지고 모니카 램버한테, 해서 모니카 램보 때문에 저 완다비전을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어. 정도였어. 근데 정말 저도 이제 원래 이 3명 중에서 그나마 따지면 모니카 램보를 제일 좋아했는데 근데 확실히 음, 여기서도 모니카 램보가 멋있게 나오긴 해요. 계속 멋있게 나오고 맞아요. 약간 좀 설명충이 좀 많이 된 게 했는데 어쨌든 결국에 희생하는 것도 모니카 램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니카 램보가 영웅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래가지고 음, 확실히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모니카 램보를 좋아하시게 된 분들이라면 완다비전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완다비전에서도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 그 램보 이야기 한번 시작해도 될까요? 예, 하시죠. 램보? 예, 램보부터.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일부만 사람들이 듣는다면 가장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음. 해서. 오히려 가장 부정적인 얘기를 원하면 어떡해. 아니, 근데, 그러겠다. 뭐, 망작인데 뭐 이렇게 칭찬해?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모니카 램보의 코드네임, 히어로 네임 뭐였을까? 이렇게 음, 생각할 것 같은데, 시작은 캡틴 마블이었어요. 이제, 맞아요. 예, 음. 캡틴 마블이 다시 돌아왔다 이러면서 모니카 램보를 보고서는 캡틴 마블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캡틴 마블 아들이 오리지널 그 음, 남자 음. 외계인 캡틴 마블 아들이 나타나서 마벨의 아들 제니스 벨이 나오죠. 그래서 그 제니스 벨한테 줘요. 너가 그렇죠. 아들이니까 캡틴 음, 마블이라는 이름은 너가 써라. 그 다음에 포톤이죠. 음, 음, 음. 포톤이라는 이름을 음. 썼다가 포톤 때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어서 그걸 지우고자 스펙트럼을 썼다가 최근에 다시 포톤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포톤의 서사는 좀 좋았어. 음, 좋아가지고 차라리 뭔가 비밀이 있고 실패를 한 경험을 한 영웅, 그리고 그 영웅을 동경했던 후계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두 명한테 집중을 했으면은 더 잘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영화가, 미즈마블까지 더했고, 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지금까지 음, 음, 우리가 봐온 MCU스러운 음, 마블스러움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그거는 어쩔 수 없다 했고, 사실 그 엔딩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왜냐면은 제가 엄청 좋아하는 엔딩이에요. 음, 그래갖고 제가 옛날에 자작 소설을 썼을 때도 그런 엔딩을 했어요. 차원문이 열리고 반대쪽으로 주인공이 가서 차원문을 음, 닫고 연인이 음, 이별하는 그런 음, 소설을 썼었거든요. 근데 오, 워낙 이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 음, 근데 음, 내가 좋아하는 그 엔딩을 쓴 거야. 음, 그래서
그런 건 좋았는데 집중이 좀 약했고 연출적인 면이 조금 아쉽죠. 근데 그래도 그 틀만큼은 좋았다. 이 영화에서 뽑자면은. 음, 아니, 말씀하시니까 든 생각이, 저도 옛날에 그 맨 오브 스틸 보고 나서 이제 팬픽을 썼을 때가 있는데, 그런 막 브로맨스적인 그런 거 말고,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맨 오브 스틸 이랬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걸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도 조드가 직접 팬텀존에 들어가면서 팬텀존을 닫는 결말이었어.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조드가 그 항상 제가 생각하는 슈퍼맨의 어떤 모토, 언제나 길이 있다, 이 얘기를 영화가 계속 나오게 하고, 팬픽에서는, 그리고 조드가 이게 내 길이다 하면서 팬텀존에 들어가면서 딱 닫고, 그러면서 해결되는 그런 결말을 썼는데, 그것도 hender슨이 말씀하신 게 갑자기 생각이 났고, 저도 확실히 이런, 제가 또 더군다나 심지어 캡틴 마블이 태양을 다시 불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되게 좋아할 수밖에. 이게 슈퍼맨이나 아니면 뭐 옛날에 그 음, 그린 랜턴 파이널 나이트 할주단이나 약간 이런 음, 것처럼 약간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코믹스 덕후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결말이었는데, 이게 진짜 였는데 연출이 너무 음, 맥빠지더라고요. 이게, 난 진짜 캡틴 마블 1편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지만, 이건 마블 쓰는 개인적으로는 캡틴 마블 1편보다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확실하게 느끼는 게, 캡틴 마블 1편은 적어도 그 뽕 차는 장면, 그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계속 이 주저앉지 않고 맞아. 일어서고, 그래서도 그래. 또 일어서는 그 장면 하나만큼은 진짜 뽕이 찼단 말이에요. 근데 음, 야, 이 여기에는 태양에 들어갈 때 그 좀 그럴 만한 뭔가 빌드업이 있어. 감정적인 빌드업이나 어떤 감정선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 얼굴도 비춰주지 않아요. 이터널스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그 얼굴을 봤었잖아. 그 잘생긴 우리 이카리스의 얼굴을. 이카리스. 그 맞아. 온갖 그 잡다한 생각이 가득한 그 이카리스의 어떤 그 얼굴을 보면서 이카리스가 태양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 이터널스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그 장면만큼은 좋다 보는데, 야, 어떻게 여기서는 얼굴 한번 안 잡아주고 그렇게 캡틴 마블만 원거리에서 잡아주는지. 그 심지어 원거리에서 잡을 거면 로그원처럼 멋있게라도 팡 하면서 막 잡아주던가, 그것도 아니더만. 그래서 보면서 정말 황당했고, 차라리 그런 점에서는 진짜 저도 오히려 모니카 램보가 좀 더 그나마 좀 더 우리한테 익숙한 어떤 영웅적인 어떤 그렇지, 그렇지. 히어로 영화에서의 음, 어떤 엔딩은 그쵸. 모니카 램보한테 가지 않았을까, 어,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어, 들었어요. 그러네요. 사실 나는 이제 좋은 점이랍시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 야, 찾아보자면은 어, 모니카 랭보의 그런 장면.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왜 그것도 생각을 못 했냐면, 뭐 그러니까 이 영화의 모든 점이 다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음, 얘기인데, 일단 캐릭터 구축은 철저하게 실패를 한 거지. 이게 쓰리톱을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쉬울 수도 있지만, 야 그냥 좀 괜찮은 애들 셋이 해가지고 매력 어필하면 좀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얘들이 가진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어필해도 쉽지 않을까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주인공을 쓰리톱으로 잡아놓고 이 세 개의 캐릭터들이 정말 적절하게 그 장점을 발휘하지를 못하면, 이거는 정말 영화 자체가 그냥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저는 이 세 캐릭터 자체가 그 어느 캐릭터 하나도 매력적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뭐 캐릭터의 성격이라든지 캐릭터의 뭐 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출 면에 있어서라든지 서사에 있어서라든지 그 어떤 장점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 영화는 주인공을 세 명으로 설정을 해놓고 제대로 장점을 발휘하지 못한 게 크나큰 실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제가 이제 아마 사실 제 총평이자 결론인데 사실 포지셔닝은 좋았어. 캐릭터들의 포지셔닝.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실패한 영웅, 그리고 실패한 영웅의 광팬, 그리고 실패한 영웅과 이별한 후계자, 이렇게 세세라는 그 캐릭터는 좋아. 설정은 좋았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의 마음을 흔들 정도로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거고, 사실 제가 이제 이게 하나의 뭐 장점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좋게 본 거는 박서준 그 행석 씨는 앞서 말한 대로 뭐 나쁘지 않았다. 자기 역할을 했으니까. 그리고 플러큰 그 대소동이라고 내가 표현했는데 그게 또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나왔던 음악 있잖아요. 그게 캐츠 음악이래요. 어, 어,
그리고 셔플 액션을 훈련하던 장면. 그러니까 셔플 액션 훈련 장면? 뭐 좋았다까지는 아닌데 내가 셔플 액션 막 줄넘기 이렇게 돌리면서 하던 거 있잖아. 예, 스위칭 액션 훈련하는 거. 우주선에서. 스위칭 액션.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거야. 이 장면이 이 영화의 정체성이구나를 느꼈어. 맞아요, 맞아요. 정체성? 이 영화의 분위기인 거야. 이 영화는 이 분위기로 갈 거야. 내가 그걸 느낀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야, 사실. 예, 어떤 면에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게 이 영화의 어떤 스케일이나 어떤 그거를 다루는 어떤 분위기, 톤 앤 매너, 어떤 연출 방식 이런 게 굉장히 가볍고 드라마적인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여자 3명이 그냥 줄넘기 연습하는 맞아. 그런 편한 이지 리스닝이라고 하잖아요, 음악에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고 확실히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3명이 같이 연습하는 그 장면이 아마 가장 이 기존의 MCU스러운 느낌도 살짝 나면서 있었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플로큰 장면은 되게 궁금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운현님이 또 전문가시니까 또 아실 것 같고. 왜냐면 고양이가 그렇게 먹을 수 있는지? 아니 그런 거 말고. 운현님은 그 장면이 재밌으셨나요? 저는 보면서 저는 어떤 이제 장면? 그 사람들 삼키는 고양이들로 거? 사람들을 삼켜가지고 나가는 아, 장면이 저는 이게 물론 제가 뭐 컬트 영화, 스플래터 영화 뭐 이런 거 좋아하고 하니까 특촬물 좋아하고 하고 막 괴수물 좋아하고 하니까 야 신박하다. 솔직히 신박한 아이디어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박했지. 재미는 신박하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이 영화에 너무 뜬금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 영화의 어떤 기존의 분위기와도 좀 안 맞는 느낌도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이게 사실 3명의 어떤 이 히어로들의 아직은 좀 어린 혹은 아직 인간미가 좀 덜 드러난 그 히어로들의 어떤 좌충우돌 교집합인데 여기에 갑자기 고양이들 저렇게 나오는 게 좀 맞나 싶어 가지고 우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은? 아주 그냥 애묘인 그냥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 이 영화의 그 플러큰 이제 고양이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정말 네. 화가 너무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그냥 이제 구스는 원래 귀엽고 그 캡틴 마블 어깨에 올라가 있는 그 예예예. 구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맞아. 그런데 이제 그 특히 고양이를 키우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고양이 악갱이라 그러는데 악갱이의 모습들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이제 우리 애기들도 너무 사랑하지만 아직도 그 어릴 때 모습을 다시 보고 싶을 정도로 그 고양이의 어린 음. 시절을 너무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아. 악갱이들이 몇 마리였어? 막 수십 마리가 있으니까 이 눈이 너무 예예. 즐거운 것이 막 그냥 애묘인으로서는 막 뽕이 차오르는데 어. 그냥 내가 이제 슈퍼히어로물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슈퍼히어로물의 영화를 보러 간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거를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는 진짜 하면 안 됐다. 음. 아니 어. 아니 만약에 얘들 없었으면 어떡할 건데? 얘들 없었으면 오! 그다 죽는 거야? 맞아.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이 그거였어요. 나는 아니 도대체 이 어. 세이버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기본 탈출 수단을 만들어 놔야지. 그리고 난 또 웃긴 게 더 싫은 게 뭔 줄 알아요? 시크릿 인베이전에서 닉 퓨리를 결국 시대를 잘 타고난 인맥발로 성장한 스파이로 만들었잖아요. 그 스크럴들을 잘 만나가지고 스크럴들이랑 그동안 협력을 해가지고 정보를 얻은 걸로. 그러니까 시크릿 인베이전이 닉 퓨리를 외계인 인맥발로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닉 퓨리를 또 외계인 운빨로 만든 거예요. 플러크 아니었으면 닉 퓨리 죽었고 그래. 세이버도 다 없어졌어. 이게 난 이건 진짜 좀 이게 과연 올바른 장면인가? 이게 잘 맞나 싶더라고요. 나는 그건 단점까지는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약간 뭐 음. 그거지. 이게 왜 음. 단점이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 이게 시리즈물로 33편의 영화를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음. 기준은 통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게다가 있어요. 닉 퓨리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슈퍼파워가 없는 그냥 일반 휴먼으로서 음음.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음음. 그 정말 어떻게 위대한 통솔자이자 그 슈퍼파워를 가진 인물들을 그닉 퓨리를 통해서 음. 통합을 시키는 인물인데 음. 이게 시리즈물이 뒤로 갈수록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려. 바보 같아. 나 이번에 너무 맞아요. 놀랐던 게 맞아요. 아니, 와, 그래요? 내가 너무 좋아했던 닉 퓨리가 좀 약간 모독이 된 것 같은 음. 거야. 어, 나 깜짝 놀랐어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이럴 거면 닉 퓨리를 안 다뤘으면 좋겠어. 이럴 너무 좋아, 거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 필드 리더라는 거는 약간 유연적이고 즉흥적인 게 있어야 돼. 근데 플러큰이 있었으니까 플러큰 이용하자라는 생각을 해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잘한 거지 사실. 플러큰 없었으면은 없는 방향으로 또 아이디어를 냈을 거야. 안 뭐 냈지. 이번에 뭐라고 인피니티 했어? 아니 이번에 부하한테 생각해내 이러다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나 깜짝 놀란 게 부하한테 아니 방법을 생각해내 이러는 거야. 와, 우녀님, 제가 하려고 했던 말씀을 다 하시네. 자기가 먼저 아니 그렇게 포기할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닉 퓨리가 지휘하잖아요. 아니, 그 닉 퓨리가 지휘하는 거라고 하기에는 그냥 플러큰한테 먹히세요가 안전 방송만 나오는 그런 그렇게 수준이죠.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닉 퓨리가 에이, 뭐 응. 지도가 있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겠지. 근데 저도 핸드엑스님이 왜 이 장면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를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저는 그런 특이한 컬트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장면도 솔직히 웃기긴 웃겼어요. 영화 팬 입장에서는 와, 되게 신박하다. 이거 되게 그로테스크하다 해가지고 좋아했는데, 근데 또 히어로물 MCU를 또 보는 입장에서는 야, 도대체 이 퓨리는 야, 전생에 외계인을 만나는 운을 잘 타고났구나 이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닉 퓨리 내가 봤을 때는 인피니티 스톤이 있으니까 인피니티 스톤을 이용한 거지. 이거는 갑자기 그건 거지. 인피니티 스톤 없었으면 어쩌을 거야. 아니 있는데 왜 그걸 있으라고 작가가 해놓은 거고 그거를 그냥 캐릭터가 이용한 거고 이거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근데 그거는 좀 있지. 닉 퓨리가 그 원작에서는 정말 베테랑 스파이라 치면은 여기서는 되게 그냥 자신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잘 이용하는, 물론 아리오니아님 말처럼 운 좋게 주위에 외계인들이 항상 있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걸 잘 이용하는 그런 좀 전략가적인 면이라고 봐요. 뭐 운이 마냥 좋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나는 막 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아무튼 그래가 저도 보면서 세이버 파트는 좀 손을 좀 쓸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플러큰 파트는 참 다른 분들, 이 들으시는 세레파 분들 또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굉장히 또 궁금해지고, 또 다만 또 제가 닉 퓨리 부분에서 이 영화에 좋아하는 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닉 퓨리가 딱 그 두 개 다 닉 퓨리가 나와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든 생각이, 아니 지금 악당이 뱅글을 노리는데 왜 계속 뱅글을 차고 다니는 거야? 저 미즈마블은 심지어 미즈마블은 설정상 뱅글이 없이도 천명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 거야. MCU 설정상 드라마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뱅글 계속 갖고 다니는 거야 싶었는데, 닉 퓨리가 그러잖아요. 야, 악당이 가는데 뱅글은 빼고 가. 닉 퓨리가 직접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맞아, 야, 맞아. 이것만큼은 그래도 좀 각본가가 신경을 썼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그나마 전 이 영화에서 제일 웃겼던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미즈마블 가족이 우주선에 탔는데 탈출선에 타가지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 형이, 오빠가 이제 막 그 이슬람권 신에게 막 기도를 하는데, 닉 퓨리가 지금 뭐라 말하는 거야? 막 이렇게 따져요. 근데 그러더니 얘가 눈치를 봐서 그런지 이제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아니,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면 좋지 하면서 자기는 아멘 거리거든요. 그 맞아. 장면은 좀 웃기고, 그래도 조금 약간 현실적으로 좀 PC를 잘 버무린 그런 개그가 아니었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장면은 되게 닉 퓨리로서 되게 잘 괜찮지 않았나. 좀 어떻게 이 영화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두 가지는 닉 퓨리가 갖고 왔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뭔가 얘기를 해보기도 전에 아주 산발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영화 같네요.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2부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히바! 히바!